자, 그 다음 연습 쪽, 연습하는 거에 대한 거랑 그리고 우리 피아노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. 매일 연습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질까요? 당연히 그러겠죠. 당연히 그러겠죠.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조금 치는 습관만 있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중요한 거는 매일 얼만큼보다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인데,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긴 하네요. 그럼 전공하신 분들도 연습을 좀 안 하다 보면은 손이 무뎌지나요? 네. 네. 같은 곡이랑 같은 늘 잘 치던 곡도? 맞아요. 그게 또 그렇군요. 아니 제가 약간 이렇게 아이 낳고 더 그럴 수도 있어요. 아이랑 같이 나가셨어요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연습 매일 시키기는 하는데 사실 앉아서 예를 들어 콩쿠르 나간다 하면은 그 곡을 한두 번 치고 말아요. 근데 그것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냥 자연스레 가다가 지나가다가 피아노에 앉고 그냥 스스로 나 연습해야 되는데 그 이상적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아이 쉽지는 않네요.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연산이랑 똑같네요. 우리 연산도 하루에 한 장씩 풀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체능도 꾸준히 하면 좋죠. 힘들어서 그렇지. 맞아요. 신자식 시키기가 쉽지 않죠.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우리 연습이든 뭐 연주할 때 우리 손가락 번호가 있던데 꼭 이거 지켜야 할까요? 네. 손가락 번호는 처음에는 좀 반드시 지키는 게 좋고, 사실 손가락 번호는 이제 연주의 흐름이라든지 손 모양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사실 악보에 써져 있는 손번호가 꼭 이렇게만 쳐야 된다라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게, 이제 나한테 맞는 손번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우리가 손 크기도 다 다르고 맞아요. 모양도 다르기 다르니까.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좋은 손번호가 뭘까 하면은 이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손번호가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놓인 상태 그대로 칠 수 있는 손번호가 가장 손 안 좋아서. 그래서 아이마다 이제 손의 그 크기라든지 위치를 좀 보고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일 수 있는 손번호로 제가 알려주기는 해요. 좋네요. 옛날에도 이렇게 배웠나요? 저 기억이 안 나요. 손번호를. 맞아요. 잘 기억이 안 나고, 저는 이제 입시 때 입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기도 한 게, 제 손 모양을 보시고 요 부분은 요렇게 너한테 쳐야지 훨씬 편할 거다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많이 배웠죠. 이게 어릴 때 그 쓰는 교재들에는 다 써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손번호가 없겠네요. 맞아요. 그죠? 각자 어떻게 보면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. 지금은 힌트를 주는 거고, 지금은 손번호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, 너무 손번호를 보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걸 1번은 도, 2번은 레, 3번은 미 요렇게 외워서 치는 친구들이 좀 그럼 나중에 되면 악보 보기가 쉽지가 않겠네요. 그래서 손가락 번호만 보고 이거 3번이잖아요 하지 않고 이거 미잖아요. 3번이라고 써져 있다고 다 미라고 하고. 그거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긴 하네요. 그래도 제가 이번에 딸내미가 하는 그 콩쿠르 곡을 저는 사실 손가락 번호 상관없이 쳤었는데 손이 또 아이보단 크니까 한번 지켜서 쳐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. 그런 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 자체를 외우기는 어렵지만 아이는 조금 그거에 맞춰서 치는 게 좋은 걸로 하고, 그리고 우리 손이 작은 아이 피아노 괜찮을까요? 잘 칠 수 있을까요? 손이 작아도 이거 안 닿아요 막. 안 닿아도 이제 손가락 자세라든지 독립만 잘 잡아주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, 이제 중요한 거는 터치라든지 이 감각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누를 때 싶어요. 뭔가 이런 터치가.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아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옥타브를 쳐야 될 때 그게 잘 안 되면 그죠. 왼손이 조금 도와준다든지, 아니면 이제 음을 여러 개 누를 때 손이 작아서 안 되면 이 위에 있는 음을 잠깐 아래로 내린다든지. 맞아요.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. 이번에 저희 딸도. 해도 괜찮아서. 손이 작아서 피아노를 못 친다? 요거는 엄마 나 손이 작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. 이거 아니다.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핑계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요즘 저희 딸의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. 이게 외워서 치는 것과 악보를 보고 치는 것. 이거에 장단이 있을까요?
근데 두 가지 모두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외워서 치는 아이들은 되게 청음이 되게 잘 돼요. 청음이 잘 돼서. 저 궁금한 게 청음과 절대음감이랑 다른가요? 절대음감인 친구들이 청음이 잘 되는 거. 청음이라고 절대음감은 아니고. 그쵸. 절대음감이 청음이 좋고. 아, 상대음감이 또 있군요. 그러니까 딱 누르면 이거 미야 하는 애들은 절대음감. 그렇군요. 그래서 일단은 외워서 내가 칠 줄 알면 표현력이라든지 그런 집중력이 좀 늘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이제 악보를 보면서 치는 친구들은 이제 읽는 능력이라든지 분석력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어쨌든 그 두 개를 균형 있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맞아요. 잘 외워서 치는 아이들은 사실 부럽긴 해요. 저도 외우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. 맞아요. 저희 딸이 딱 그러잖아요. 그냥 외워버려서 악보를 못 봐요. 저는 걱정인 게 치다가 틀렸어 이러면 얘는 음을 쳐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. 저는 너가 악보를 보면 악보가 기억이 나서 그 다음을 칠 수 있잖아. 근데 얘는 악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이걸 보고 외운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걸 외우잖아요. 그러니까 머릿속에 맞다 그 다음 악보가 이거였어 이게 아니라 소리로 외우니까 소리를 계속 찾아가니까 한 번 틀려보니까 다시 찾아가는 게 이 음 쳐봤다 저 음 쳐봤다 이거였지 이렇게 가더라고. 그런 또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, 악보도 좀 봐야 해 라고 하는데 아직은 어리니까 악보도 잘 보긴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외워버렸을 때 너 왜 외웠어? 이렇게 못하잖아. 안 되지 너무 잘 외운 것도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잘한 거니까 그걸 외운 거를 가지고 악보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이제 아이랑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미 다 외운 상태지만 악보를 펴두고 우리 여길 봐봐. 음들이 악보에서 내려오고 있어. 그래서 물방울이 우리 또르르르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면서 아이가 악보 보는 게 재밌을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래서 직접 가르치면 안 돼요. 선생님한테 맡겨야 돼. 저는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푸시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잖아요. 내가 좀 더 아무튼 둘 다 중요해요. 외워서 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악보를 보고 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. 그러면 이제 악보 잘 보는 아이한테는 외울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그쵸. 잘 외우는 아이한테는 악보를 보는 법을 좀 알려주고 일단은 그 아이 성향을 아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. 아이마다 너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걸 잘 캐치해주는 또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잘 외우는 애한테 너 왜 악보 안 봐? 이러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. 나는 다 외웠는데 선생님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? 왜 엄마는 그러네. 저는 너 왜 악보를 안 보고 외워서 치면 어떡해? 제가 처음에 그랬었거든요. 때는 또 어리둥절한 거죠. 그쵸.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. 그래서 그냥 아이마다 다 좋은 점을 우리는 바라봐 주기로. 결국에 엄마도 알아야지 이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질문은 이거 되게 추상적인 거긴 해요. 근데 어떤 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걸까요? 우리 때는 사실 테크닉 그쵸. 막 손이 빠르게 돌아간다거나 안 틀리고 안 틀리고 치거나. 저도 사실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라서 잘 친다는 건 당연히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테크닉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런 것도 잘 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잘 친다는 거는 음악을 되게 즐기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음악을 즐기고 내 감정을 담아내서 연주하는 게 잘 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. 당연히 박자나 뭐 음정이나 뭐 프레이즈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고 진짜 기본이고 그래서 결국 듣는 사람이 알지 않을까. 내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했으면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이런 감정으로 치는 것 같아 라는 그 연주를 하는 게 가장 멋진 연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음악은 누군가 들었을 때 와 좋다 이렇게 하고 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. 그렸을 때 와 이 그림을 보고 사람이 치유가 된다던가 힐링이 된다던가 그러면 듣는 사람, 뭐 보는 사람 상대를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게 어렵네요. 아이에게 그거를 원할 수는 없으니까
그래서 아이들이랑 오히려 대화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수업할 때 너무 이제 피아노 치는 소리 안 들리고 말하는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내 감정이 어떤지 아이는 잘 모를 수 모르죠. 표현도 어렵고.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런 감정이 들고 아 이런 장면이 생각나고 그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아이의 그 상태도 알 수 있거든요. 그죠. 대화도 나눠보면 나오지. 그래서 저는 그게 피아노 선생님이지만 아이와 이 감정을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게 어떻게 합니다. 보면 아이를 키우시니까 아는 거예요. 그죠? 맞아요. 아이가 아직은 감정을 제대로 어느 정도 표현하는 수준인지도 아시고 그죠? 7, 8살 아이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요거는 좀 더 번외편으로 피아노 선택 요즘 이제 업라이트 그 기본 피아노 진짜 피아노랑 전자피아노 요즘 전자피아노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요? 당연히 업라이트 피아노가 좋겠지만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이슈도 있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전자피아노로도 괜찮아요. 요즘 이렇게 터치도 괜찮은 피아노들도 많고 그래서 뭐 좋은 건 업라이트지만 상황이 그렇다 좀 힘들다면 전자피아노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금액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. 엄마들이 그러더라고. 이거 막상 했는데 얘가 금방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.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. 그래서 처음 시작은 당연히 전자피아노로 요즘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워낙 또 예약이 또 많고 그래서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제 업라이트 아니면 좀 레슨이 힘들다. 진짜 업라이트에 대한 근데 그 가치는 우리 모두 아는 것 같아요. 그죠? 피아노의 진짜 음색, 그 터치감, 진짜 그 업라이트의 중요함은 알지만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근데 저희 그때 콩쿨 나갈 때 그랬잖아요. 저희는 집이 전자피아노인데 그걸로 하다가 연습실 빌려서 업라이트로 해보는 거. 저 그거 진짜 좋은 경험이었거든요. 왜냐면 콩쿨 나가면은 업라이트로 쳐야 되니까. 확실히 근데 다르긴 한가 봐요. 다르죠. 그 터치감이나 이런 게 조금 전자피아노보다 무겁고 업라이트가 그리고 나는 전자피아노 살짝만 눌렀는데도 소리가 났는데 업라이트 피아노로 쳤을 때 건반이 너무 무거워졌어요. 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리고 이제 음량 같은 것도 맞아요. 더 샘여림 표현하기에는 업라이트로 치는 게 공부가 훨씬 더 많이 샘여림 그것도 되고 소리가 훨씬 웅장했어요. 저는 전자피아노도 늘 소리 들릴까봐 조금 작게 늘 연주를 했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누르는 소리도 들려요.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업라이트를 딱 그 치는 순간 같은 곡인데 너무 다르게 들리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안의 사정마다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취미로 배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거 시작했는데 금방 또 그만둘 수도 있으니 그런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또 전자피아노나 있을까요? 제가 이렇게 막 전자피아노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집 돌아다니시면서 야마 거 되게 괜찮고 요즘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. 전보다는. 그래서 요즘 전자피아노 야마뿐만 아니라 뭐 커즈와일이라든지 좋은 커즈와일인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반 88개가 다 있는지 보시고 다 없는 것도 있어요? 좀 작은 피아노도 있어요. 작은 피아노도 있어서요. 그걸 보시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전자피아노 보면 막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피아노가 있어요. 쓸 일이 없어요.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기능이 많을수록 더 본연에 충실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충실하지 못하게 될까요? 오히려? 뭐 아기들은 재밌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터치감이라든지 가장 기본 그런 음색 같은 거를 좀 고려해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저도 지금 당근에서 되게 10만원 이하로 지금 해서 되게 뽕을 뽑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전자피아노도 수리하는 데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. 한번 이게 음이 안 나서 수리하는데 뭐 15만원, 17만원 들고 그걸 한 2번 했어요. 그랬더니 막 새거 사는 금액이나
그리고 애가 또 오래 칠 것 같으니까 지금쯤은 또 새로운 걸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커즈와일도 괜찮았었고 근데 또 야마하도 많이들 추천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야마하도 한번 알아볼까 싶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거는 끝이 났고요. 하나 우리가 얘기 남은 게 전공. 전공에 대한 거를 지금 아직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짤막하게 한번 전공에 대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. 대화를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